치킨 10마리 포장해주세요. 80세 가까이 되어 보이는 허름한 옷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연세든 노인이 매일 큰 돈을 쓰고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걸로 의심됩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조한준 사장이 경찰에 신고한 내용이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새의 할머니가 매일 오후 4시 정각에 나타나 치킨 10마리씩 현금으로 사간다는 것이었어요. 하루 10마리면 25만 원인데 매일매일 사가는 게 어딘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고 치킨집 주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체 할머니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은천 삼동에서 듣고 계시는 박순우 선생님, 오늘도 행복하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인천 신포시장에서 치킨집 문이 열렸습니다. 80세 가까이 되어 보이는 허름한 옷의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사흘째 치킨을 사러 오신입니다. 흰머리와 검정색 머리가 얼룩덜룩했고 얼굴에는 근심 가득한 표정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치킨 10마리 포장해주세요. 하루 이틀은 그렇다 치는데 오늘까지 3일째입니다. 할머니 치킨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할머니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머쓱한 치킨집 사장은 할머니가 주는 현금을 받아들었습니다. 포장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할머니, 기다릴게요. 힘없는 할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할머니, 치킨 나왔어요. 어제처럼 유모차에 넣어 드릴까요? 네의 치킨집 사장은 어르신들이 밀고 다니는 유모차에 치킨 10마리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후 덮개를 덮었습니다. 할머니 다 담았어요. 무거우니까 조심해서 가져가셔요. 할머니는 대답 없이 뒤돌아 치킨집을 나섰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치킨집 사장의 아내가 말을 꺼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라기엔 금액이 그리 큰 건 아니고 치매라기엔 너무 정신이 맑으신데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건가? 여보 혹시 모르니까 경찰에 신고해봐요. 그 시각 할머니의 딸인 정은은 핸드폰 카메라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공간은 허름한 현관문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방 카메라를 다시 확인했으나 빈집이었습니다. 도대체 엄마가 어디 가셨지? 정은은 걱정이 되어 112에 신고하려고 하려다가 카메라 안 현관문에 형광등이 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정은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입었던 조끼를 벗고는 얼마 전 구해달라던 복숭아 나무가지를 들더니 안방에 들어가 집안의 온갖 가구를 탁탁 치면서 말했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 아들 데려간 귀신아 썩 물러가라. 이 나쁜 놈무시키야 내 아들 못 데려간다. 이야. 그 장면을 본 정은의 표정은 일그러지면서 입을 손을 막았습니다. 인천 중구의 오래된 주택과 골목 좁고 굽이진 골목길 양쪽으로는 기와가 반쯤 무너져 내린 단층집들과 오래된 벽돌 건물들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바닷바람에 섞여오는 젓갈 냄새와 인근 항구에서 불어오는 비릿한 향이 공기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 속에 여든을 바라보는 정은자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정은자의 집은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 위에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새는 낡은 단층집이었습니다. 벽지 군데군데는 습기에 곰팡이가 피어검게 변했고 장판은 발 뒤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정은자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안식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폭력적인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과 딸을 지켜내며 살아온 삶의 흔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양가 시댁의 선으로 만난 남편은 착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술만 마시면 손검을 했고 아이들 앞에서도 서슴 생활력이 없던 할머니의 남편 대신 매일매일 2시간씩 거리를 걸어 시장에서 갓난아기를 업고 장사를 했습니다. 둘째 딸을 낳았을 때는 아들을 못 낳았다며 갓난아기를 던지려고도 했었습니다.
겨울에 낳은 아이였지만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온 몸이 바늘로 찌르는 병이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삼키며 엄마의 치마폭에 숨을 때마다 정은 자는 눈물을 흘릴 틈도 없이 몸으로 그 아이들을 막아냈습니다. 그렇게 얻어맞고도 그녀는 남편이 죽은 날부터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가 두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억척같이 살아왔습니다. 아들 박정우는 어릴 때부터 청명했지만 한 곳에 오래 붙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직장마다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공장에 다니다가도 영업일을 하다가도 늘 그만두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속이 문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훈아, 제발 어디든 붙어서 뼈 빠지게라도 좀 버텨봐야지. 그렇게 살면 뭐가 되겠니? 할머니는 수없이 타일렀지만 아들은 대꾸조차 하지 않고 등을 돌리곤 했습니다. 남편의 무능함을 닮은 아들이 답답하고 속이 터졌지만 그래도 아들인거려. 할머니는 아들이 좋은 직장에 좋은 아내를 만나길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반면 딸 박정은은 할머니 집 근처 30분 거리에 사위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직장을 다니며 엄마의 곁을 지켰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늘 말하곤 했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그래도 딸 하나는 잘 뒀네. 정은이가 어찌나 살림을 잘하는지.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늘 아들 정원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할머니는 머리칼이 희끗희끗해지고 몸은 더 굽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새벽이면 시장에 나가 일을 도왔고 남들보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고생을 마하하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깊게 파인 주름살 하나하나가 그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천항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저녁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직 젊었던 그녀와 어린 아들과 딸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쓰다듬으며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땐 참 힘들었지? 그래도 내가 버텨냈으니까 우리 애들이 여기까지 큰 거지. 하지만 정훈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남들은 벌써 자식들이 집을 사고 손주를 안겨주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는데 내 아들은 여전히 변변찮은 직장 하나 오래 다니지 못하는 신세. 자랑은커녕 그저 숨기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슈퍼 앞에 앉아 쉬며 수군거리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은자 할머니 아들 또 직장 그만뒀다지. 아이고 이제 신줄도 다 돼가는데 뭐가 되려고 저러나 몰라. 그 소리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애써 키웠건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구나. 속으로만 삼켰지만 그 마음은 날마다 상처가 되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닷바람이 문틈을 스르 흔들었고 어둠 속에서 오래된 벽시계의 똑딱거림이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선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훈아, 엄마가 널 잘못 키운 게냐? 왜 이렇게 되는 게냐?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봄, 회색빛 하늘 아래 좁은 골목길의 전보대에는 낡은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장바구니 속에는 채소 몇 단 그리고 그날 저녁 끓여 먹을 된장국거리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아들한테 연락 왔어요.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슈퍼 앞에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뭐 연락이 있겠어요? 겉으로는 태어냈지만 속은 늘 허전했습니다. 아들 정우는 50살이 되도록 제대로 된 직장 하나 붙잡지 못했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정훈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운동화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왔던 예전과는 달리 이번엔 말쑥한 셔츠에 반짝거리는 손목시계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엄마, 나 요즘 주식이랑 코인 좀 했거든. 큰 돈 벌었어. 정우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에는 최신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그 화면 속 차트는 푸른색 불빛으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은자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답답하던 아들이 드디어 뭔가 해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진짜냐? 내가 언젠간 잘 될 거라 생각했다.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뒤 정우는 할머니에게 예쁜 꽃무늬 블라우스를 사주었습니다. 값비싼 옷을 받아본 적 없던 할머니는 손끝으로 옷감을 쓰다듬으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게 다 얼마야? 너도 없는 돈 쓰지 말고. 그러자 정우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옷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릴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다 할게요. 그날 이후 정우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하며 큰 소리로 웃었고 동네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하며 앞으로 사업 크게 할 거는 식으로 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이제야 우리 아들이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라며 오랜 한숨을 걷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정훈의 얼굴은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차트 속 푸른 불빛은 어느새 붉은색 곤두박질로 변해 있었고 그동안 모아둔 돈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망했어. 정우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손목시계도 스마트폰도 이미 다 팔아치운 뒤였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훈아, 사람이 한 번쯤은 실패할 수도 있지. 다시 해보면 되잖아.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난 안 돼. 내가 뭘 해도 오래 버티질 못해. 이제 끝이야. 그 말 속에는 깊은 좌절과 자기 혐오가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우는 집을 나가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결국 몇 달 동안 소식이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은자 할머니 아들은 또 뭐 하나 보내라며 뒷말을 할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낡은 집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예전의 자신감과는 달리 떨림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 그냥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정은자 할머니의 손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당장이라도 어서 오라는 말이 치밀어 올랐지만 입술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집에 들어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하자 지난 세월 쌓여온 피로와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던 겁니다. 이미 고인이 된 남편의 무능함으로 생고생을 했기에 신경이 예민한 할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훈아, 다 큰아들이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 나는 못 본다. 내 속이 문드러져서 내가 먼저 죽을지도 몰라. 엄마도 너무 힘들다. 미안하다만 그건 안 된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에 넘어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럽게 그러나 꾹 참는 듯한 억눌린 울음. 알았어, 엄마.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뚝 수화기가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다시 소식이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러도 연결되지 않았고 혹여 걸리더라도 받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붙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지만 끝내 걸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은 더 세차게 불어왔고 낡은 창문은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어두운 방 안 오래된 벽시계의 초침소리만이 쓸쓸히 울려 퍼졌습니다. 정은자 할머니는 무너져 내린 듯 주저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까지 만든 건가? 내가 너무 매정했던 건가? 바닷바람은 창문을 넘어와 방 안 가득 퍼졌고 할머니는 그 바람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되살아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딸 박정은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어느 저녁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빠 연락이 너무 오래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보이는 건 이상해요. 실종 신고를 하고 싶은데 다 큰 성인은 형제 자매가 신고해도 안 받아준대요. 엄마는 아들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정은자 할머니는 젓가락을 놓으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우리 집안일이 동네 사람들 귀에라도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래? 괜히 시댁 쪽에서 약점 잡히면 안 된다. 정은 서운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지금 그런 체면이 중요해요? 오빠가 혹시 어디서 쓰러져 있으면 어떡해요? 아무도 몰라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다. 괜한 호들갑 떨지 마라. 실종 신고 같은 건 집안 망신이야. 남편의 무능함으로 시댁에 얹혀 살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시댁살이에 성격이 강했던 남편의 형 아주버님은 할머니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렸을 적 결혼을 했기에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구박하면 구박하는 대로 뒤에서 욕하면 욕하는 대로 온전히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때의 억압되었던 기억으로 인해 할머니와 할머니, 자식들의 치부를 시갓집에서 아는 것이 치욕적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답답해 고개를 떨궜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낡은 전등은 미약한 빛만을 흘리며 방 한켠을 겨우 비추고 있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정은자 할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혹시 어디선가 굶고 있지는 않은지, 비에 젖어 쓰러져 있지는 않은지 수많은 상상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상상 뒤에는 언제나 남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은자 할머니 아들 또 사고 친 거 아니야? 그러게 어릴 때부터 제대로 붙잡았어야지. 동네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들리는 듯했고 시댁 친척들이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자식 문제로 또 망신당하긴 싫다. 절대로. 며칠 뒤 인천 중구의 신포동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정은자 할머니는 물건을 고르다 주변 상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박정훈이 요즘 안 보이더라. 또 어디로 도망간 거 아니야? 하긴 그 집도 애물단지라던데. 엄마가 고생만 하지? 그 순간 할머니의 손에 들린 배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인아 주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허둥지둥 배추를 주워 담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손이 미끄러졌어. 그러나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날 저녁 딸 정은은 또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대로는 안 돼요. 경찰에 말해야 해요. 할머니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정훈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도 언젠간 돌아올 거다. 기다리자. 정은 더는 말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어린 정훈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도 해맑아 지금의 절망스러운 아들의 모습과는 도저히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정훈아, 대체 어디 있는 거냐? 엄마가 너무 매정했나? 그날 전화를 그냥 받아줬어야 했나?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할머니는 부엌에 앉아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항구 쪽에서 들려오는 배의 경적 소리와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엄마, 그냥 같이 살면 안 될까? 할머니는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은자 할머니는 아들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딸의 실종 신고 제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지만 체면과 두려움은 결국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낡은 집안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무겁게 흘러갔고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안이 고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봄은 이미 여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집 밖 골목에는 장마철 비가 내리면 하수구에서 역한 냄새가 올라왔고 그때마다 방 안까지 눅눅한 섭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정은자 할머니는 장독대 앞에 앉아 젖은 빨래를 걷어들이며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딸 정은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다 결국 더는 참지 못하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오빠랑 연락해 볼게요. 엄마는 그냥 계세요. 할머니는 그저 한숨만 내쉬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은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흠뻑 젖은 우산을 현관에 내려놓고 급히 엄마 앞에 앉았습니다. 수미가 빠진 얼굴에는 희미하게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오빠랑 연락됐어요. 고시원에 있다고 해요. 순간 정은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미묘하게 복잡했습니다. 아, 큰 아들이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슬프고 또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은 오빠의 상황을 차분히 전했습니다. 몇 달간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도 않았고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채 지냈다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를 치지도 않았고 돈에 대한 허세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만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그러는데 치킨집만 있으면 다시 해볼 수 있대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 있는 것도 없으니까. 근데 치킨집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할머니는 말없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젖은 눈동자가 깊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없는 돈이라도 좀 보아해서 오빠한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냥 집에 들여앉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스스로 벌어야 살아남을 거니까. 정은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표정은 애써 차분했지만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빠를 향한 걱정과 연민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정은자 할머니는 오래된 장롱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고 그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대출 서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한 채 남은 것이 전부인 자신이 그것마저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은아, 이 집이 우리 마지막이야. 여기 마저 날아가면 너랑 나갈 데가 없어. 알아요, 엄마. 그래도 오빠가 망가진 채로 사라지는 것보단 낫잖아요. 우리 한 번만 믿어주자고요. 방 안에는 빗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원망과 사랑이 뒤엉켜 치받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매정해지고 싶어도 끝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천장의 금미간 부분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그것이 오래된 양철 대야에 부딪히며 작은 울림을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정은이 방학 숙제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된다며 연필을 던져버리고 울던 모습. 남편에게 혼나고 숨죽여 엄마 치마폭에 숨어 울던 얼굴.
그리고 시장에서 손수레를 끌며 힘들게 돈을 벌던 엄마를 향해 어린아들이 작은 손으로 땀을 닦아주던 따뜻한 순간까지. 그래. 내가 또 매정하게 굴면 안 되지? 그래도 내 아들인데. 새벽녘 빗줄기가 잦아들 무렵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대출을 껴서라도 치킨집을 해주기로 단 한 번이라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정우는 어머니 앞에 앉아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예요.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두 손은 떨리며 꼭 모아져 있었습니다. 정은자 할머니는 그 손을 덮으며 힘겹게 웃었습니다. 이번만은 정말 이번은 끝까지 버텨라. 엄마가 가진 게 이것뿐이다.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방울은 오래된 장판 위로 스며들었고 방 안 공기는 더없이 무겁고도 따뜻하게 흘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정은자 할머니의 집안에는 다시 작은 불빛이 켜진 듯 했습니다. 집담보대출을 끼고 치킨집 계약을 마치자 아들 정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겠다는 듯 그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인천 중구 신포동 골목이 오래된 건물 1층의 치킨집 인테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허물어진 벽은 새하얀 페인트로 덧칠되었고 바닥은 반짝이는 나무의 장판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어둡고 칙칙하던 공간은 서서히 밝고 따뜻한 색채로 물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매일같이 현장에 나가 인부들과 어울리며 땀을 흘렸습니다. 엄마, 여기 벽에는 사진 걸 거예요. 손님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가족 생각할 수 있게. 그가 벽을 두드리며 말할 때 할머니는 괜스레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늘 방황만 하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두 손으로 가게를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니 지난 세월의 고통이 조금은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딸 정은도 퇴근 후마다 가게에 들러 청소를 도왔습니다.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 공간에서 웃고 떠드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시장에서 오가던 이웃들도 걸음을 멈추고 새 가게를 구경했습니다. 은자 할머니, 드디어 정훈 씨가 자리 잡는구먼요. 이제 좀 안심해도 되겠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할머니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주방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반짝였고 커다란 프라이어에는 아직 기름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곧발이 튀겨질 듯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정우는 그 앞에 서서 연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튀긴 치킨 냄새가 골목을 가득 메울 거예요. 아이들이랑 어르신들이 좋아할 거예요. 이제 내가 효도할 차례예요. 할머니는 눈물이 맺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사람 노릇 좀 하려나 보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길만은 따뜻했습니다. 가게 간판이 달리는 날 온 동네가 술렁했습니다. 정훈 치킨이라는 새 글자가 전등 불빛에 반짝이며 골목을 환히 밝혔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희망을 품은 이름이었습니다. 오픈 하루 전날 가게 90분주했습니다. 의자와 테이블이 정돈되고 메뉴판이 벽에 걸렸습니다. 정훈은 땀으로 젖은 얼굴을 수건으로 훔치며 엄마를 향해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됐어요. 내일이면 손님들 받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는 긴 세월의 응어리가 풀려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들이 제 자리를 찾는구나. 이제라도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구나. 두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훈아, 이번엔 끝까지 가자. 내가 엄마 가슴에 못 박은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이번은 꼭 버텨야 한다. 정훈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고맙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를 거예요. 밤이 깊어가게 문을 닫을 때 골목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깔렸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 위로 간판 불빛이 번흐르고
그 앞에 서 있는 정은의 뒷모습은 어쩐지 더 커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히 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닷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마저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띠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내 아들 드디어. 하지만 새벽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수기를 든 순간 들려온 목소리는 경찰이었습니다. 박정훈 씨 가족분 되시죠? 큰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손에서 수화기가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아들은 이미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직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고 손가락에는 페인트 자국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오픈을 하루 앞둔 가게에서 마지막까지 일하다 돌아오는 길 분리의 교통사고였습니다. 정은자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해줬더라면, 하루라도 빨리 가게 열어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장례식장에서 할머니는 연신 오열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끝없는 자책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구원할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인천항 바닷바람은 여전히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은 더 차갑고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에는 아들이 꾸며놓은 가게 간판이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간판 불빛이 여전히 골목을 환히 비추고 있었지만 그 안의 주인은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정은자 할머니의 집은 한동안 사람들 발길로 북적였습니다. 친척과 이웃들이 오며 국을 끓여주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정작 할머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 한가운데 놓인 영정 사진 속 아들의 웃음만이 매 순간 가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정훈아,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가게가 이제 막 문 열려 했는데 왜 하필 그때? 그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갈라졌습니다. 며칠 뒤 집이 조용해지고 모두가 떠난 뒤에야 비로소 할머니는 혼자만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고통뿐이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수저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방 안에는 아들의 목소리 대신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몸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장례 이후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전에는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형체조차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을 분간하지 못해 방 안에서 자주 부딪혔고 찬장을 열다 그릇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의 말은 냉혹했습니다. 황반변성과 녹내장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현재 남은 시력은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곧 실명이 올 겁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에는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그 말들이 모두 물속에서 울리는 듯 멀게만 들렸습니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마치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 더해 세상마저 자신을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딸 정은은 엄마의 팔을 꼭 붙들고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들마저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스스로의 눈까지 잃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서 할머니는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인 줄 알았지만 곧 그 소리가 분명히 사람의 발자국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에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구야? 누가 거기 있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곧 겁에 질린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나가라고 우리 집에서 나가라. 딸 정은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거실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울먹였습니다. 저기 귀신이 서 있었어. 분명히 정훈은 엄마의 손을 붙잡으며 눈가가 젖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과 시력 상실이 결국 선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흐려질 때면 아들의 모습이 환영처럼 보였고 그때마다 귀신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딸은 무너져 내리는 엄마를 붙들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를 잃으면 안 돼. 이대로 두면 중증 치매로 가버려. 그래서 매일 시간을 내어 엄마와 함께 동네를 걸었습니다. 햇빛을 쐬면 마음이 안정되고 우울증이 완화된다는 기사를 본 뒤였습니다. 그러나 산책길에서도 엄마의 발걸음은 늘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꾸며놓고 떠난 그 치킨집밥.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간판만이 덩그러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다른 주인에게 팔았지만 아직 개업 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훈아, 내가 있어야 할 곳인데 왜 거기 없니? 정훈은 엄마를 부축하며 겨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할머니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한 어둠 속에서 자꾸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주방에 앉아 발이 튀겨지는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했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아들이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정신은 더욱 흐려져 갔습니다. 어느 날은 심지어 방문을 열다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나가라 했지? 왜 자꾸 우리 집에 들어오냐고. 정은은 놀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정은이에요. 그제야 할머니는 두 눈을 비비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아니구나. 그날 밤 딸은 방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오빠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이제 엄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두려움은 더 컸습니다. 정은 엄마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먼저 엄마의 신발부터 챙겼습니다. 허리와 다리가 굽은 엄마가 천천히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마치 어린아이를 인도하듯 팔을 붙들었습니다. 동네 골목길을 걸어 나설 때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은자 할머니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 보이네. 따님이 그래도 잘 챙기시네. 보기 좋아. 이웃들의 말에 정은은 억지로 웃었지만 속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은 이미 세상을 똑바로 담아낼 수 없었고 그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려 귀신을 본다며 소리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말입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정우는 엄마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길 위에는 장마철 빗물이 마르지 못해 움푹 패인 곳마다 고여 있었고 그 웅덩이를 피해 발을 옮길 때마다 엄마의 발이 휘청거리곤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엄마. 여기 물웅덩이에요. 내가 잘 안 보여서 그렇지? 발은 아직 살아있네. 할머니는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서글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걷다 보면 늘 발걸음이 멈추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꿈꾸던 치킨집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었고 유리문에는 먼지가 쌓여 안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내부는 오픈을 준비하다 멈춰 선 채로 그대로 멈춰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덜 치워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은자 할머니는 그 앞에 서면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간판을 향해 떨리며 올라갔고 입술은 작은 소리를 흘렸습니다. 정훈아, 내가 있어야 할 자인데 눈물이 주로 흘러내렸습니다. 딸 정은은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오빠는 그러나 그 말을 끝맺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졌습니다.
할머니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치킨집 안 어딘가에 아직 아들이 살아있는 듯한 희망을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밤이 되면 죄책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방에 앉아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다 결국 흐느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서둘렀더라면, 하루만 더 빨리 가게를 열어줬더라면 정훈이가 그 길에서 죽지 않았을 텐데. 딸은 엄마의 방문 앞에 귀를 대고 그 흙느낌을 들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문을 열고 달려 들어가고 싶었지만 엄마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에 문고리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은 햇살이 강하게 내릴 오후였습니다. 정훈은 엄마를 데리고 다시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여름 햇살은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그 햇빛이 오히려 엄마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는 듯 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엄마는 조심스럽게 걷다가도 치킨집 앞에 서면 어김없이 발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허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은이가 저기 서 있네. 날 보고 웃고 있어? 정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려 엄마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엄마에게는 보이지 않는 아들의 환영이 늘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영은 할머니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음을 딸은 알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곁눈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은자 할머니 치매가 심해지신 거 아니야? 저 집은 참 기구하다다. 아들 잃고 이제 엄마까지?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뒤엉켰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다시 치킨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훈이가 못다 핀 꽃처럼 갔으니 내가도 뭔가 해야 할 것 같다. 그 말에 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그리고 그 죄책감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은 점점 어두워지고 오래된 시계에 똑딱거림만이 공기를 메웠습니다. 할머니는 눈이 흐릿하게 감기면서도 여전히 중얼거렸습니다. 정훈아, 내가 못다한 걸 엄마가 대신할게. 딸은 엄마의 곁에 앉아 그 말을 조용히 들으며 두 손으로 엄마의 주름진 손등을 꼭 감싸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 시계의 초침이 정호를 가리킬 즈음이면 할머니는 묵묵히 어르신 유모차를 끌어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방향은 늘 같았습니다. 곧장 아들이 꾸며놓고 떠난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불 켜진 간판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발걸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치킨집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10마리 부탁해요. 동네 치킨집 사장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루에 10마리씩 주문하는 손님이 있을 리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이 많은 할머니가 처음 며칠은 잔치상이라도 차리시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루 이틀 4월 며칠째 반복되자 의심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어디 큰 모임이라도 있나 보죠? 아, 그냥 필요한 데가 있어서요. 이렇게 매일 10마리씩은 좀 과하신 것 같은데? 사장은 미심쩍은 눈길을 보냈지만 할머니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치킨 상자를 유모차에 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도 그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저거 봐, 또 치킨이야. 하루도 안 빠지고 저렇게 사가시네. 대체 무슨 사정일까? 치매가 오신 거 아니야? 아니면 누가 속여서 사기치는 건가? 골목마다 수군거림이 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불쌍하다는 듯, 어떤 이는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손으로 치킨 상자를 꼭 붙잡고 유모차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면 상자 안에서 따끈한 기름 냄새가 피어올라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저 주방에서 땀 흘리며 닭을 튀기고 있었을 텐데 치킨 냄새에 환하게 웃으며 엄마 이제 제가 해낼 거예요 라고 말했을 텐데 그 목소리가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정훈아 내까지 내가 할게. 할머니의 속삭임은 상자들 사이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웃집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많은 치킨 혼자 다 드세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먹을 때가 있어서 그래? 대답은 모호했지만 더 캐묻는 이도 없었습니다. 대신 뒷말은 점점 커졌습니다. 틀림없이 어디 속은 거야? 누가 치킨 사오라고 협박이라도 하나 보지? 아니면 진짜 치매가 심각한 건가? 심지어 동네 아이들마저 장난삼아 따라오며 수근거렸습니다. 와, 또 치킨이다. 우리 집에도 좀 나눠주지. 그럴 때마다 할머니의 눈은 시큰거렸지만 입술은 굳게 닫혔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치킨 상자들이 유모차에 실릴 때마다 그것은 마치 정훈이가 살아있을 때 못다한 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의식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지켜보는 딸 정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면서도 홈카메라와 위치 추적기를 통해 엄마의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지도 위에 찍히는 점은 늘 같은 경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치킨집, 그리고 동네 어딘가? 정은은 처음에 엄마가 치매가 더 심해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치킨을 산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은자 할머니는 여전히 고집스러웠습니다. 딸이 무슨 말을 해도 웃기만 하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래요? 이 돈도 만만치 않은데? 정은아, 이건 엄마가 해야 할 일이야. 무슨 일인데요? 그냥 내가 알 필요는 없어. 짧고 단호한 말 뒤에 다시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답답해했지만 엄마의 주름진 손끝에서 느껴지는 굳은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동네 사람들의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마주치면 힐끔거리는 시선이 쏟아졌고 심지어 치킨집 사장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괜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정말 괜찮으신 거 맞죠? 이렇게 매일 10마리씩은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합니다. 괜히 사기라도 당하시는 건 아닌지? 할머니는 잠시 사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한 눈동자 뒤에서 무언가 단단히 굳은 기운이 비쳤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사장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의심의 눈길은 따라다녔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무릎이 쑤셔 잠들지 못하면서도 아침이 되면 다시 유모차를 꺼냈습니다. 치킨 상자들이 하나 둘 쌓일 때마다 마음은 무거워지면서도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는 길, 그 길이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삶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은에게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신포시장 치킨집 사장으로부터 할머니가 범죄에 연루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면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정은은 그렇도 확인해보고 있는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위치 추적, 치킨집 앞에서 찍히는 기록, 그리고 무거운 유모차. 엄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정은은 퇴근 후 엄마를 멀찍이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골목을 벗어날 때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거리의 소음 속에서 엄마의 발자국은 느리지만 단단했습니다. 치킨집 밖. 엄마는 늘 하던 대로 10마리 부탁해요라고 말했고 사장은 잠시 눈치를 보다가 치킨 상자를 포장했습니다. 뜨겁게 튀겨낸 기름 냄새가 골목 가득 번졌습니다. 정은은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도대체 저 치킨이 어디로 가는 걸까? 유모차에 가득 실린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땀에 젖은 채 유모차를 끌고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음에도 오랜 시간 살던 동네라 길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걷기에 어떤 날은 빨리 어떤 날은 늦게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의 끝은 뜻밖에도 동네 아동복지회관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엄마는 조심스레 상자를 내리고 담당 선생님에게 건넸습니다. 애들 간식으로 나눠주세요. 오늘은 양이 많으니 다 같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놀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이렇게 매일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감사하긴 하지만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니까. 정우는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소리치며 뛰어나와 상자를 열었고 따끈한 치킨 냄새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기름이 묻은 손으로 서로 나눠 먹으며 웃는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천진한 기쁨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의 모습을 흐릿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어느새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노인정 앞에서 상자를 내리고 또 다른 날에는 작은 고아원 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곧 할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걸 다 사서 가져오신 거예요? 네, 우리 정훈이가 못다 핀 꽃처럼 가슴이 치킨만큼은 다른 이들이 나누고 웃을 수 있었으면 해서요. 짧은 말에 모두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우는 골목 한쪽에 숨어 울었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집요하게 치킨을 사던 이유가 이제야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집착이나 치매의 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세상에 나누어 덜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소문은 곧 동네에 퍼졌습니다. 은자 할머니가 그 치킨을 다 나눠주신데 아이고 그런 사연이 있었구먼. 우리가 오해했네.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킨집 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돈만 밝히는 장사꾼의 눈으로만 봤지만 경찰에 신고한 후 정황 상황을 알고 보니 의심했던 내용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치킨집 사장은 할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의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치킨값 절반만 받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보태겠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도 장사하셔야죠. 아닙니다.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사가 아니라 나눔이잖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이 전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골목은 달라졌습니다. 치킨 상자를 나르던 할머니의 유모차 옆으로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박수를 들었고 어떤 이는 배달을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골목을 메웠고 노인정 어르신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은자 할머니는 흐릿한 시선 속에서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꿈꾸던 치킨집은 비록 문을 열지 못했지만 그 마음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딸 정은 엄마 곁에 서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오빠가 하고 싶었던 게 뭔지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큰 사랑을 품고 있었는지 할머니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훈이가 하려던 일을 내가 조금은 해본 거다. 그 순간 사람들의 눈가도 젖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과 수군거림은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존경과 위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골목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동행이 되었습니다. 경은자 할머니가 유모차를 끌고 치킨집 앞에 서면 사장은 이미 준비된 듯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반쯤은 가게가 부담했고 반쯤은 이웃들이 10시 1밤 모은 돈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늘은 내가 2마리 낼게. 난 1마리.
우리 집도 이번 달 가습이 조금 아꼈으니 3마리. 이런 말들이 가볍게 오가며 상자가 채워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뒷말과 수근거림이 가득했을 골목은 이제 치킨 상자를 둘러싼 작은 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아동복지회 간압 아이들은 예전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왔다. 오늘은 양념이래? 작은 손들이 상자를 열며 환호했고 기름 냄새가 퍼지자 아이들의 얼굴은 금세 환해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삭막했던 건물벽을 넘어 골목 끝까지 번져갔습니다. 노인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잔뜩 주름진 손으로 닭다리를 들며 어르신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따뜻한 걸 누리다니. 은자 할머니 덕분에 우린 배부르고 또 웃네. 할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은 희미했지만 귀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웃음, 박수, 감사의 목소리. 그것은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들었을 듣고 싶어 했을 소리였습니다. 정은은 엄마의 곁에서 그 모든 풍경을 함께 지켜보며 눈시울이 자주 붉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지친 몸으로도 엄마를 따라다니며 상자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길은 단지 엄마 혼자만의 길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자신도 함께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을. 동네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치킨 상자를 나누는 풍경이 소문이 나자 인근의 작은 빵집에서도 남은 빵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채소가의 주인은 잘 팔리지 않는 채소를 상자에 담았고 동네 약국은 어르신들을 위해 비타민을 덤으로 얹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훈 씨가 못다 한 꿈을 우리라도 같이 이어가야지. 이웃들의 발걸음이 더해질 때마다 할머니의 유모차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골목의 사랑과 연대를 실은 수레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정은자 할머니의 마음에도 작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현망이 깊어져 귀신을 본다며 소리치던 순간도 여전했지만 아이들이 치킨을 받아 웃는 순간만큼은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그럴 때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훈아, 내가 하고 싶던 게 바로 이거였지? 내 대신 엄마가 조금은 해냈구나. 정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치킨집 사장이 할머니 앞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는 매일 10마리, 말고 20마리도 가능합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들 사정이 넉넉하지도 않을 텐데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제는 할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눌려있던 죄책감이 조금은 풀려나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 아픔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앉은 할머니는 흐릿한 시선으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희미하게 흔들리는 눈동자. 하지만 그 속에서 오래간만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아들의 꿈은 혼자가 아닌 모두의 꿈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은자 할머니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시력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선망은 불시에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집안에서 귀신이 있다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렸고 어떤 날은 혼자 중얼거리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치킨 상자를 들고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앞에 설 때만큼은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마치 흐릿한 안개가 거치듯 할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해지고 걸음도 단단해졌습니다. 많이 먹어라. 이건 정훈이가 주는 거다. 아이들은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치킨을 나눠들며
소리쳤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그 순간마다 할머니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의 웃음이 환저오는 듯했습니다. 노인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가 굽은 어르신들이 치킨을 앞에 두고 젓가락을 들 때 할머니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미소를 지으며 말할 때마다 할머니의 시선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이렇게 배부르면 행복하지? 은자 할머니, 우리가 덕 좀 보내. 정훈이가 다 한 거예요? 나는 그저 대신하는 것뿐이지요. 주름 깊은 얼굴에 번지는 미소는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딸 정은은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저했습니다. 집에서는 선망으로 고통받던 엄마가 치킨을 나누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하고 생생했습니다. 오빠의 죽음 이후 처음 보는 생명력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동복지회관 앞에서 아이들이 줄을 서서 치킨을 나눠받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손끝으로 상자를 더듬어 닭다리를 찾아 한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닭다리 맞지?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정은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의 시력은 거의 사라졌는데도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력이 아니라 사랑이 전하는 감각이었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도 할머니는 그날의 웃음을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정훈이가 있었더라면 저 아이들이 참 좋아했을 텐데 내가 대신하니 아이들이 기뻐하는 거 보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다. 정은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오빠가 꿈꾸던 게 무엇이었는지, 엄마가 왜 이렇게 애쓰셨는지. 정은아, 우리 정은이는 못다간 길을 남겼지. 나는 그 길을 조금이라도 이어주고 싶었다. 그게 내 죄책감을 덜어내는 길이기도 하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의 대화는 눈물이 아닌 따뜻한 공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더 자주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치킨 상자를 나누는 그 순간만큼은 다시 살아난 듯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과 실명의 어둠 속에서 잠시 부활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그럴 때면 얼굴이 젊어져 보여? 정말이지 치킨 나눌 때는 전혀 아픈 분 같지가 않아? 사람들은 할머니를 존경하며 도왔습니다. 치킨 상자를 함께 들고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이 여정에 자연스레 동참했습니다. 정은자 할머니는 그들의 마음을 느끼며 속으로 다시금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아, 엄마가 내 꿈을 이어가니 이제 조금은 웃고 있겠지? 흐릿한 눈동자 너머로 보이는 것은 더 이상 귀신의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웃음이었고 사람들의 미소였으며 아들이 남긴 꿈의 울림이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찬바람이 골목을 스칠 때마다 낡은 벽돌집 창문은 덜컥거렸지만 그 안에서는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루의 일정이 끝나면 정은자 할머니는 늘 유모차를 끌고 골목 어귀를 나섰습니다. 무거운 치킨 상자 대신 이제는 사람들의 손길이 함께 얹어 있었습니다. 치킨집 사장은 언제부턴가 할머니가 오기 전에 미리 10마리, 20마리를 준비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반찬을 쏴주었고 빵집 사장은 바구니를 던져주듯 내놓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전통처럼 굳어진 풍경이었습니다. 오늘은 복지회관 아이들 차례야. 내일은 노인정이지. 누구도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하나의 작은 공동체가 되었고 그 중심에는 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시력은 이미 사라져 가고 있었고 선망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한밤중에 문을 열고 나가려 했고 또 어떤 날은 빈 방 한 가운데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 치킨을 나누는 그 순간만큼은 여전히 정신이 맑았습니다. 손끝이 떨려도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이건 정훈이가 못다한 꿈이야. 아이들은 두 손을 모아 감사 인사를 했고 어르신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 정은은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엄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해했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오빠가 남긴 빈자리를 엄마가 이렇게 채워나가는구나.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눈발이 흩날리던 골목길에서 할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치킨 상자를 든 채 흐릿한 눈동자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송이가 살짝 내려와 그녀의 뺨 위에 닿았습니다. 정훈아, 하늘에서 이제 내가 웃고 있겠지? 그 목소리는